네,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례 브리핑 기간 중에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법 많은 강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은 13일 새벽과 오전 정도의 시간에 예상되는 지상 예상 일기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보시면은 저기압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저기압의 중심의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반시계 방향대로 기류가 회전하기 때문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북쪽을 보시면은 찬 공기가 놓여져 있는 고기압이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시계 방향대로 바람이 불어 나가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동해상을 거쳐서 동풍 형태로 유입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주도 남쪽 해상의 저기압의 영향을 1차적으로 받으면서 12일 토요일 밤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강수가 시작되겠고 13일 일요일 오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부지방과 그다음에 강원도 동해안 쪽 포함해서 강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지상에 있는 저기압은 일본 규슈, 그러니까 일본의 남서쪽 지역입니다. 규슈 쪽에 위치하는 13일 밤에 시간이 되면은 이 저기압의 북쪽으로 해서는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북쪽에서부터 유입되던 고기압성 동풍도 더 강하게 합류되면서 좁은 통로로 태백산맥을 부딪히는 그런 지형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번 강수는 다른 지역들보다도 동해안 지역, 태백산맥의 바람이 직각으로 부딪히는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아무래도 13일 밤을 전후한 13일 오후에서부터 14일 아침 시간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14일 오전 정도가 되면은 규슈를 통과하는 저기압은 일본 동경 남동쪽, 그러니까 일본 남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기압성 기류에 의한 동풍은 이제 차단이 되고 대신에 북쪽에 있는 고기압성 동풍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14일까지 계속해서 강수가 이어지겠지만 주 강수 세력은 동풍이 강하게 부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13일 오후에서 14일 아침 사이가 가장 강수가 많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수가 나타나면서 몇 가지 이슈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원 영동 대설 가능성, 두 번째는 조금 더 강수 구역들이 확대될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저기압 시스템 말고 다시 북서쪽에서부터 저기압 시스템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1번에 관련된 내용, 강원 영동 대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 영동 대설 가능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강수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예측 모델들이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이다가 최근에 나온 예측 모델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일치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14일 21시까지 그러니까 14일 정도까지의 총 누적 강수량 분포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50mm 내외를 보이는 지역이 한 지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강수량을 보면은 한 50mm까지 강수량이 예측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강수량을 유발시켜주는 시스템은 결국에는 저기압의 강도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이 좀 더 약한 상태로 규슈 쪽에 위치하고 있고 UM 같은 경우는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풍 기류가 좀 다소 좀 약하게 유지되는 시간대가 좀 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ECMWF 예측에선 저기압은 규슈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기압이 많이 발달해서 중부권 지역으로도 강수를 보이고 있는. 근데 모델마다 좀 서로 좀 아직까지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도 동해안 쪽에는 많은 강수가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잘 일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많은 적설이 있을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은 현재 상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왼쪽의 그림은 강릉 지점에 925헥토파스칼 약 고도 800m 상공의 기온 예측이 되겠는데요. 13일 날 강수가 시작되는
전반부를 보시면은 925헥토파스칼 800m 상공의 기온이 영하 2도보다 다소 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해안 쪽에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하 2.5도보다 좀 낮아야 됩니다. 800m 상공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될 때는 해안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비가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점차 강수 강도가 강해지고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는 패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3일 오후나 13일 밤이 되면은 서서히 비에서 눈으로 바뀌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4일에는 강수 강도는 오전부터 좀 약화되겠지만은 눈으로 계속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도가 좀 높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적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도별로 강수 형태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단 강수가 시작되는 13일 아침 무렵에 0도, 그러니까 어는 고도, 빙결 고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이제 동해상이고요. 왼쪽에는 강원도 이제 영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관령 지점과 강릉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빙결 고도, 0도가 되는 고도가 한 500m 정도의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500m의 빙결 고도가 있으면은 300m 정도에도 눈이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500m보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내리는 강수는 다 눈으로 내리면서 적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00에서 400m 이상, 특히 뭐 500m 이상 고도에서는 처음 시작 때부터 눈으로 내리고 끝날 때까지 눈으로 오기 때문에 많은 적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부지방 쪽으로 중부권으로 강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일 밤과 14일 사이에 저기압이 남해상을 거쳐서 일본 규슈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저기압성 흐름에 따라서 강수 구역들이 나타나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모델들이 있지만 ECMWF 예측 모델에서 중부권 전역으로 강수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강수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츰 좀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관측 자료도 좀 들어오고 모델도 어느 정도의 일치성을 보일 때 좀 강수 영역들을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14일 월요일 오후부터 15일 화요일 사이에 다시 중부지방 쪽으로 강수 가능성이 있는데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은 완전히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북서쪽에서부터 다시 저기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저기압의 영향이 주로 이제 북한을 통과하겠는데 일부 중부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지금 모델별로 어느 정도 좀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강수는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점차 시간이 들어오면서 강수 구역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계 앱을 보시면은 13일 날 남부지방과 그다음에 강원도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14일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40% 강수 확률을 그리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들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예보 시간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조금씩 강수 구역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따라서 최신 기상 정보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800m 상공의 서울 지점을 통해서 앞으로의 기온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기온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요. 15일부터 지금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주 주중입니다. 15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는 상당히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러시아 바이카로 부근에 상층에 찬 공기를 가진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저기압의 지속성에 따라서 좀 더 추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최신 기상 정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주도 남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3일과 14일에 걸쳐서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에 지금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일 밤부터 시작되고 13일 오전에는 말씀드린 지역들에서 강수가 확대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강수는 남쪽의 저기압, 북쪽의 고기압, 그래서 북고 남저형의 패턴에서 동풍이 이제 강하게 유입되면서
산 지형과 부딪히는 지역,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지역인 동해안에 주로 집중된다는 거고요. 주 강수 집중 시간대는 13일 오후부터 14일 월요일 아침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강원 영동 산간 지역은 다 영하권에 계속해서 강수가 내리기 때문에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설 경보급의 많은 적설이 예상이 되고요. 기온이 이제 영하권으로 유지되는 300에서 500m 정도 되는 해발 고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강원 동해안, 지금 낮은 지역입니다. 0m 정도의 해발 고도 보이는 해안 지역들에서도 처음에는 비로 시작되지만은 일단 강수 강도가 강해지면은 상층에 있는 찬 공기를 지상으로 이제 내립니다. 그에 따라서 기온이 또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는 지역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패턴은 추워지는 패턴으로 날씨가 바뀌기 때문에 강원 동해안도 비에서 눈으로 바뀌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주의보입니다. 주의보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도 경북 해안의 높은 지역도 역시 강원 동해안과 유사하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눈이 내릴 수 있는 지역들은 제주도 높은 산지, 남부지방에서는 지리산과 덕유산의 높은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이 13일 일요일입니다. 주말에 오후부터 특히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눈길 교통 안전에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동성인데요. 남쪽 저기압과 북쪽 기압골이 차례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13일 오후부터 15일 사이에 현재 강수가 나가 있는 지역 외에도 아까 중계예보 보셨듯이 강수 확률 40% 이상 구역으로 강수가 일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좀 참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 주 주중으로는 다시 또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는 거. 15일 화요일부터 현재까지는 18일 금요일인데 상층의 찬 공기 세력의 영향의 범위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